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보라매병원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내용은 그 카디올로지를 넘어선 카디오바스쿨러 메타볼릭 메디슨에서 CKD에 관련된 드럭 트리트먼트에 관한 내용을 그 강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 많이 보셨던 슬라이드일 텐데요. CKD 환자에서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카디오바스쿨라 모탈리티, 모비디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에 비해서 거의 나이가 70대, 80대 정도 되는 모탈리티, 모비디티를 가지고 있고 심장 이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많이 감소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비해서는 그런 카디오바스쿨라 모탈리티, 모비디티가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USRDS 데이터라고 그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그런 그 상병 질병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CKD를 가지고 있는 환자와 CKD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서 각각의 그런 카디오바스쿨라 모탈리티 모비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심장 이식을 받으면 그 빈도가 감소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카디오리날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CKD가 있거나 워스닝 리날 페일러가 있는 환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나 하트 페일러 환자들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게 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KD 환자들이 카디오바스쿨라 코즈에 의해서 죽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CKD나 워스닝 리날 페일러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의 프로그노스 인디케이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편 하트 페일러에 있어서도 한 30% 정도의 환자들이 크로닉 또는 어큐트 하트 페일러를 가지고 있고, 이런 하트 디지즈, 코로너리 디지즈는 하트 페일러가 있는 환자들에서 또 AKI 리스크가 상당히 많아서 서로 환자들을 같이 치료하고 공유하지 않는다면 키드니, 하트가 같이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현실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지만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런 카디오리날 신드롬은 어큐트와 크로닉으로 나뉘게 되고, 어큐트 하트 페일러에서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오는 AKI가 오는 것들을 우리가 타입 1이라고 하고, 크로닉 하트 페일러가 CKD로 프로그레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타입 2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AKI가 반대로 어큐트 하트 페일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타입 3, 그리고 CKD가 크로닉 하트 페일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타입 4, 그리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인펙션 같은 것들이 있어서 키드니와 하트가 같이 나빠지는 세컨더리로 나빠지는 상태를 우리가 타입 5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이 타입 2와 타입 4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카디오리날 신드롬의 오간 크로스톡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역시 리날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나 심파세톤의 증가에 관련된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또 더불어 인플라메이션이나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환자들이 하트와 키드니가 함께 나빠지는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는 이런 그런 디지즈 시그널링에 대해서는 당뇨병성 심증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헤모다이나믹한 그런 이펙트, 그리고 메타볼릭한 그런 이펙트가 같이 연결됨으로써 환자들의 키드니가 나빠지더라라는 내용들이 있고, 여기에 중요한 롤을 하는 것들이 엔지오텐신 2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드럭들은 다음과 같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라스 블로케이드,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SGLT2 이니비터, 그리고 피네레논, 그리고 아르니, 그리고 metformin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지오텐신 2 또는 라스 시스템은 키드니와 하트,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신경과 영역에서도 함께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겠고, 저희 키드니에서는 GFR 감소, 프로틴 유래 증가, 알도스테론 릴리즈와 글로메룰러 스클레로시스를 증가시킴으로써 환자들이 리날 페일러로 빠지게 되고 사망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엔지오텐신 2나 엔지오텐신 1 리셉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CKD가 되면 글로메룰라 하이퍼필트레이션이 되면서 글로메룰라 캐필러리 하이퍼텐션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글로메룰라 프레셔의 인절이, 옥시다티브 스트레스의 증가, 인플라메이션, 그리고 셀 앤 티슈의 그로스가 일어남으로써 글로메룰라 스클레로시스, 그리고 네프론의 리덕션이 일어나게 되고 CKD 악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비셔스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엔지오텐신 2가 되겠습니다. 이미 조금 된 얘기이긴 하지만 시스테믹한 이펙트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라스 시스템의 새로운 언더스탠딩들이 제안이 되었고, 이게 중요한 내용으로 그런 시스템 이펙트 말고도 키드니에서 로컬하게 또는 티슈 그 키드니 스페시픽하게 라스 시스템의 액티베이션이 더 많이 증가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알려진 바가 있겠습니다. 외에도 레닌 프로레닌 리셉터와 같은 내용들, ACE2 그리고 마스 리셉터와 같은 내용들이 근 한 10년 이내에 이제 새롭게 라스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이 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더 라스 액티베이션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서큘레이팅 라스 시스템은 주로는 쇼텀하게 베슬 인조리를 일으키지만, 티슈에서 증가되어 있는 라스 액티베이션은 인트라글로메 하이퍼텐션 외에도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션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러한 라스 시스템의 액티베이션을 감소시키는 것들이 키드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은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헤모다이나믹한 이펙트들 외에도 넌 헤모다이나믹하게 라스 액티베이션이 레날 하이퍼트로피나 셀 폴리퍼레이션, ECM의 신세시스, 그리고 ECM의 디그라데이션을 억제하는 것,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더 분비가 촉진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스포옥사이드 프로덕션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현재 키드니에서의 엔지오텐신 2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AC 이니비터나 ARB와 같은 라스 이니비터들이 키드니의 인조리를 감소시킨다라는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발표가 된 바가 있고, 주로 당뇨병성 신증에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날 스터디나 IDNT 스터디와 같은 경우에 이런 로잘탄이나 얼베살탄 같은 약들이 환자들의 그런 심기능의 악화를 막더라라는 내용들로 2000년대 초반에 발표가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이런 얘기들은 당뇨병성 신증 외에도 다른 키드니 디지즈, 특히 GN과 같은 프로틴유리아가 나오는 그런 환자들에서의 라스 이니비터 역할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아마 SGLT2 얘기도 여러 선생님들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신장내과 영역에서도 최근에 이런 SGLT2 이니비터의 사용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SGLT2는 프록시멀 튜블에 있는 소디움 글루코스의 업섭션을 담당하는 채널이 되겠는데,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이 SGLT2가 증가함으로써 디스탈 튜블에 있는 소듐의 딜리버리가 감소하게 되고, 이 감소된 게 튜블로 글로메룰러 피드백이 망가짐으로써 GFR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글로메룰라 하이퍼필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글로메룰라 인저리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SGLT2 이니비터 역할은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SGLT를 다시 억제함으로써
디스탈 튜블에 소듐 실버를 다시 증가시키고 아까 망가져 있던 TGF를 다시 리스토레이션을 시킴으로써 현재 향상되어 있는 또는 하이퍼필트레이션이 되는 내 역할을 하는 어퍼런트 아테리올의 바소딜라테이션을 감소시키는 바소 컨스트릭션을 일으킴으로써 GFR을 다시 감소시켜서 글로메룰 인저리를 적게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마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SGLT2 인히비터를 쓰면 초반에는 GFR이 조금 감소를 할 수 있고 그런 디핑이 일어나지만 후반기엔 다시 GFR이 오히려 좀 더 회복이 되게 되는 그런 리노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은 아마 ARB에서도 같은 역할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기전들이 많이 밝혀져 있지만 이러한 SGLT2 인히비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소다일레이션이 되어 있는 걸 다시 바소 컨스트릭션을 시킴으로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 컨섬션을 줄여주고 알부민유리아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고 또 BP를 감소시켜주게 됩니다. BP를 감소시켜주면 알부민유리아, 인플라메이션, 키드니 그로스를 또 감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라이코슈리아, 오스모틱 다이우레시스, 나트리오시스를 일으키면 이것도 역시 BP를 감소시켜준 효과 외에도 유릭애시드를 감소시켜주고 바디팻이나 웨이트를 감소시켜줌으로써 키드니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소디움 하이드로젠 익스체인저를 이니비션 할 수가 있더라 이런 기전들도 제한이 되고 있고 또 외에도 인슐린 니즈나 인슐린 레벨을 감소시켜줌으로써 헤파틱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또는 라이폴라이시스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더라. 이런 제안들을 현재 신장내과 의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해서 키드니 아웃컴을 본 스터디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키드니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메이스와 같은 하트 아웃컴을 보고 세컨더리로 키드니 아웃컴을 본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세컨더리 아웃컴을 본 키드니 아웃컴에서는 알부민유리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GFR 감소가 덜 되게 하는 또 키드니 아웃컴으로 보는 컴포짓 아웃컴으로 GFR 40% 감소 투석 또 키드니 데스의 컴포짓 아웃컴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재 ADA 가이드라인에서는 당뇨병이 있으면 첫 번째 메폴민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환자들이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는 하트펠리어 환자나 아니면 프로티누리아가 있거나 GFR 감소가 있는 CKD 환자들에서는 이런 SGLT2 인히비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현재 신장내과 클리닉에서도 이런 스트래티지를 유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당뇨병성 신증 환자들의 그런 치료의 레코멘데이션은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BP를 적절하게 잘 조절하고 글루코스 컨트롤을 잘하고 환자들의 생활요법으로 솔트 리스트릭션, 바디웨이 컨트롤, 스모킹을 끊게 하고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하게 한다. 약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라스 블로케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당뇨병을 조절하기 위한 약제로는 SGLT2 인히비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이게 현재 치료의 중심이 되겠는데 이런 치료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CKD의 프로그레션을 여전히 환자들이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메인 디지즈로 DMCKD가 여전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약으로는 서드 제너레이션의 미네랄 코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되겠습니다. 약 이름은 피네르논인데 피네르논은 1세대인 스피노락톤이나 2세대인 에플레레논에 비해서 더 스페시픽하고 셀렉티브하게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 이펙트를 가짐으로써 환자들의 그런 하이퍼칼레미아 리스크를 좀 더 감소시키고
그런 그 RAS 액티베이션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이제 그 진행되고 있거나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 첫 번째 연구가 작년 말에 NJM에 나왔던 그 피델리오 스터디입니다. 이 피델리오 스터디의 제 생각에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전까지 SGLT2 인히비터의 사용 예들을 보면 그 연구들이 주로는 처음에 하트 아웃컴을 보고 그다음에 키드니 아웃컴을 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피델리오 스터디 피네라는 연구는 처음에 연구가 그런 키드니 아웃컴을 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드니 데스나 GFR 40% 감소 또는 ESRD로 가는 것들을 컴포짓으로 본 게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었고, 여기에서 한 18% 정도의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좀 감소시키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건 GFR 감소의 역할을 본 거고, 키드니 페일러를 본 것입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하트 페일러나 하트 아웃컴을 본 결과가 나왔는데, 이 하트 아웃컴도 역시 감소를 시켜서 다들 잘 아시고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지만 키드니와 하트 아웃컴을 같이 감소시킬 수 있겠더라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들의 요약이 되겠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드니 페일러나 하트 페일러 같은 것들을 같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약제가 되겠습니다. 알부민 유리아를 또 유의하게 감소를 시킬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포타슘 하이포칼레미아 리스크를 또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들도 진행이 된 바가 있는데, 실제로는 하이포칼레미아 리스크를 그렇게 감소시키지 않고 거의 그 시름 포타슘 레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정도는 약을 쓰면서 조금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약을 끊는 율이 피네레논에서 2.3%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피델리오 스터디는 작년 사실 코로나로 저희 가장 큰 신장학회가 미국 신장학회인데, 거기 작년에 발표가 된 바가 있고 이후에 NJM에 발표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 피가로 스터디입니다. 이 피가로 스터디는 아웃컴을 좀 바꿨고, 환자들은 거의 비슷하고 스터디 디자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GFR 60 미만에서는 10ml, 60 이상에서는 20ml로 시작되는 그런 그리고 환자들의 GFR이나 포타슘을 보면서 타이트레이션을 하는 연구가 되겠고, 이미 스터디는 클로징이 돼서 올해 6월 말에 원래는 끝나게 돼서 이미 좀 끝나게 됐는데, 이게 언론에 나왔던 기사를 포함했는데 5월 11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환자들이 그 하트 펠리어에 의한 사망, 그리고 non fatal MI와 같은 그런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아마 이 내용으로 논문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아까 피델리오 스터디하고 반대로 거기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봤던 키드니 아웃컴을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확인했고, 이 기사에 따르면 아직 세컨더리 아웃컴 분석은 덜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올해 피델리오 스터디만큼의 그런 임팩트를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연구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연구는 프리저브드 레프트 벤트리큘러 이젝션 프랙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환자들의 카디오바스쿨라 모탈리티 모빌리티를 줄일 수 있겠느냐, 파인 하트 페일리어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있고 5,500명의 환자들이 인롤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이 됐고 2024년에 끝나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 여기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넷플릭스 지금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RNA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환자들이 나트리우레시스 펩타이드가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에서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증가시킴으로써 나트리우레시스를 일으키고 키드니 심혈관의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가지게 한다. 이런 약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최근에 사용을 하기 시작한 RNA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심장내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하는 건 조금 부적절할 것 같지만 어쨌든 이 RNA에 대한 키드니의 프로텍티브 이펙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NA는 MP 시스템 그리고 MP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MP 나트리트 펩타이드를 증가시키고 라스를 블럭해서 환자들이 하트 페일리어 심텀이나 프로그레션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이 되겠는데 이런 그 이펙트를 통해서 키드니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는 파라곤 스터디이고 2019년에 엔제임은 발표가 됐던 내용이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카디오바스쿨라 코즈 오브 데스가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었습니다. 작년에 서큘레이션에 이 똑같은 스터디를 가지고 어널리시스를 해서 키드니 아웃컴으로 환자들의 GFR 감소, ESRD, 리날 데스 이거를 컴포짓 아웃컴을 본 연구가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키드니 아웃컴도 역시 이 RNA를 사용을 했을 때 ARB 단독으로 사용을 한 것들보다는 키드니 아웃컴이 적게 발생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컴포짓 아웃컴을 풀어서 GFR 감소, ESRD, 리날 데스를 풀었을 때에도 이게 유의하게 줄여주는 그 리날 아웃컴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더라. 그리고 GFR 때 60 미만 그리고 60 이상을 보았을 때에도 유의하게 그런 RNA 사용이 ARB 단독에 비해서 좋더라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GFR 감소에 있어서도 사실은 떨어지는 속도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RNA 사용군에서 GFR 감소가 좀 덜 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본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폴민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제가 관심이 있는 드럭이고 아주 오래된 약이지만 이게 최근에 우리 신장 환자들에서 사용을 못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으로 좀 연구를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메폴민은 역시 신장 환자, 만성홍파병 환자에서 락틱 애시도시스가 굉장히 좀 두려운 일들이 되겠는데 이런 락틱 애시도시스를 롱텀하게 CKD 환자들에서 사용했을 때 어떨 것이냐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 결과를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서울대병원 보라임병원 환자들을 모아서 CKD로 신장내과 외래를 다니고 있는 환자들을 분석을 했었고 메폴민 유저가 4,500명, 넌메폴민 유저가 한 6,000명 정도 됐습니다. 프로펜시스코 매칭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양 그룹을 거의 비슷하게 매칭을 해서 분석을 저희가 했고 멀티베리어 어널리시스 분석과 프로펜시스코 어널리시스를 같이 했을 때 올코즈 모탈리티 그리고 ESR 프로그레션을 줄였는데 예측은 되지만 GFR에 따라서 저희가 나눴을 때도 GFR 45 이상 30에서 45까지도 굉장히 유의하게 줄였던 것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고 GFR 30 미만인 환자들에서도 올코즈 모탈리티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더라. 저희 아마 일부러 사용을 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이 그룹의 환자들을 비교했을 때 이런 효과들을 봤었고 하지만 ESRD 프로그레션을 늦추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메폴민의 사용에 대해서는 모탈리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한 2.7년 그리고 ESRD 프로그레션을 늦추기 위해서는 2.5년의 사용 이상이 되어야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락틱 애시도시스가 실제로 그러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발생을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있었고 저희가 락틱 애시도시스 이벤트를 봤을 때 전체 케이스를 리뷰를 했을 때 메폴민 인듀스 락틱 애시도시스는 한 케이스밖에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이유에 의한 락틱 애시도시스, 예를 들면 sepsis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한 락틱 애시도시스였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한 락틱 애시도시스를 모두 포함해서 약물에 의한 이펙트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실제로는 메폴민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포닐 유리아보다는 더 락틱 애시도시스 리스크가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슐린 사용 그룹에서 조금 더 많았던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프로펜시스코 매칭을 한 이후에도
같은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네, 좀 지체가 네. 돼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서머리를 하면 현재 CKD 환자에서는 역시 라스를 블럭하는 거가 중요하겠고, 최근에 나온 약인 피네레논, 아르니 그리고 SGLT2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약이지만 메폴민의 그런 베네피셜 이펙트가 어드밴스 CKD에서도 좀 강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